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헬렌 주세입니다. 2021년 투자처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취득세 중과에 플러스 6대 광역시 대부분 규제 지역 지정까지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자고 하니 수요가 낮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규제 지역에 들어가자고 하니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광역시 투자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언니 서울 추종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광역시 A급지에 대한 선호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A급지의 위력을 경험하신 플레이어들이라면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도 광주광역시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 투자자와는 다르게 광역시 A급지 구축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이 오르면 2등이 오르고 2등이 오르면 3등이 오른다. 그리고 1등을 못 사면 2등을 사면 되고 2등을 못 사면 3등을 사면 된다 라는 것이 제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주광역시 A급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봉선 2동입니다. 봉선 1동과 봉선 2동은 길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평당가부터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광주를 2019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자라면 떨어지고 있는 광주가 아니라 대전, 대구, 울산,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관심이 꺼져가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 부동산의 지표라고 하면 봉선동 제일풍경채입니다. 그리고 부대장이라고 하면 봉선 포스코 더샵이죠. 여기서 수많은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광주 대장은 한국 아델리움인데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광주는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냐, 이렇게 노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자는 신축, 브랜드 84 타입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대형 평수만 사는 사람들의 리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대중적인 투자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래서 봉선 이동을 보고 조봉초와 가까운 제일풍경채, 불로초와 가까운 포스코 더샵에 주목하게 되고, 신축급인 제일풍경채가 먼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대체제로 봉선 포스코 더샵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선 제일풍경채는 여름에는 6억 후반에도 거래가 되었었는데 규제 지역 지정 직전 12월 11일 9억 3천에 거래되었고, 규제 이후 실거래가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광주가 규제 지역 지정 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광주의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을 보았을 때 하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향후 3년간 공급량이 2만 1000세대로 약 5.5% 증가이긴 하나 인천, 대구, 부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치이죠. 물론 규제 지역으로 대거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수요가 감소하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분양권을 매수해서 중도금 승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존 주택 처분 서약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의 진입이 까다롭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소폭 빠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한 점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외곽이 아닌 광주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싸움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규제 지역 지정 전 광주 물건 계약했다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제가 광역시 A급지 구축을 매수하라고 한 이유는 대구 수성구 범어 4동의 구축의 모습이 향후 대구를 제외한 타 광역시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아파트 명칭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성구 범어 4동의 구축들의
가격과 상승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손품만 파신다면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역시는 1980년 후반부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서울은 1970년 후반부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그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한번 공급이 되고 수십 년간 인프라가 발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좋은 입지라는 인식이 박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A급지 구축을 사라는 말은 결국 A급지 땅을 사라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모습을 본따 광역시 중 역사가 깊은 대구 수성구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니 나머지 광역시 역시 선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는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편중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A급지 구축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이고요. 2등을 사지 못했으면 3등을 사면 된다는 의미를 광주광역시를 통해 전달해 드린 것이니 잘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광주의 신도시 수원지구는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은 없습니다. 또한 광주는 도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2025년까지 단계적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